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11월 1일까지 8만 7천여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이어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위험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들 얼마나 증가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 발생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366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58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3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에선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 인도에선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확산세가 여전히 등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는 코로나19의 안전지대처럼 여겨져 왔는데요. 이제 새로운 진원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상황으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해서 남아공은 세계에서 9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남아공 확진자는 29만 8천여 명으로 영국 29만 1천여 명보다 7천 명 가까이 더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현직 주지사가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 참석했던 케빈 스tit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스tit 주지사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진행된 대선 유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 대한 백악관 차원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참모들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파우치 소장의 소신 발언이 백악관에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치 속에 반트럼프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냐 파우치냐를 내건 광고까지 내놨습니다. 링컨 프로젝트라고 명칭의 그런 정치활동위원회는 유권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것인지 파우치 소장을 믿을 것인지를 노골적으로 묻는 동영상 광고를 내놨습니다. 네, 국민 혼란이 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다면서요. 네, 미국에서 11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8만 7천여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연구소는 11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2만 4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7일 내놨던 전망치 20만 8천 명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많은 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네. 따라서 지난 7일보다 사망자 추정치를 16,000명 정도 더 올렸다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다만 거의 모든 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쓴다면 이 전망치보다 사망자를 4만 명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이어서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도 회원국들에게 올가을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이라며 그런 위험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행위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는 올해 독감 예방 백신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하고 접종자가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코로나19의 공기전파 위험성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지난 7일에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 감염 막는 게 중요한데
오스트리아에서는 6가국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이런 일이 좀 빈번한데요. 네. 오스트리아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당국은 체코 국경 근처의 마을의 돼지고기 가공 공장에서 최소 29명의 직원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독일의 한 독수장에서 1,400명이 감염되자 육류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100만 명 이상이 그 흡연을 중단한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 이렇게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영국 자선단체가 최근 흡연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가 담배를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 토대로 추정을 한다면 영국에서 지난 넉 달간 담배를 끊은 흡연자, 또 최근에 금연에 들어간 이들 중에 이를 지속하고 있는 이는 한 103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단체는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코로나19의 2차 확산 양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도쿄도에서 1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4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긴급사태 발효 기간인 지난 4월 22일에 450명 이후로 84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놓고서 이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살짜리 영아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이 코 속에서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검체를 채취하려고 이 영아의 이제 코 속으로 집어넣은 면봉이 부러졌고 의사는 면봉 조각을 꺼내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사우디 보건당국은 수술 뒤에도 면봉 조각이 코 속에 남아 기도가 막혔는지를 비롯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사인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11월 미국 대선 전에 10월에 서프라이즈로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마디를 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담 행사에서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7월이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11월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경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며 문을 열어둔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머지않아 북한과 고위급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그 일에 더 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장기간 교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북미 협상에 물꼬를 트고 또 이를 토대로 정상회담까지 진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다른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충분한 진전이 담보될 때에만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는데요. 북한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비핵화의 진전을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진전이 없는 한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사진 찍기 행사를 하지 않겠다며 그럼 일단 선긋기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몰래 들어가기 위해서 냉동 트럭 타고 가다가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는데
아이고, 독일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독일 그 체코 접경 지역에서 냉동 컨테이너 트럭에 31명이 탑승한 것으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독일 세관 당국은 독일의 체코 접경 지역으로 드레스덴 방향 도로에서 냉동 컨테이너 트럭에 31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탑승자들은 살아 있었고 모두 남성으로 연령대는 10대에서 40대였습니다. 탑승자들은 터키와 시리아 등 중동 출신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외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냉동 트럭에 타고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가 숨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39명의 베트남인이 사망했고 2014년에도 오스트리아에서 71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